안녕하십니까. 활기찬 하루의 시작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밤사이 호우특보와 함께 곳에 따라 100mm가 훌쩍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역별로는 고창이 147로 가장 많이 왔고 김제 113.5, 전주 79, 진안 74mm를 기록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오전까지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2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과 모레는 대체로 맑겠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씩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젯밤 시간당 최대 85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지역에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제 진봉면과 백산면, 고창 고창읍, 전주 장동 등에서는 주택 6곳이 침수됐고 완주군 이서면과 전주시 덕진구 등 3곳은 한때 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또 곳곳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전주 우화동의 한 빌라 등 주택 20여 곳이 정전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에 자재 등을 공급한 지역 영세 업체들이 지난 4월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 업체가 40여 곳에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한 대기업 건설업체가 맡고 있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 대기업 협력업체에 기름을 공급해온 김모 씨는 지난 4월부터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대금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최근 경영난을 겪으면서 파산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현금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기름을 넣기 때문에 자금에 사실은 좀 압박을 좀 받고는 있지. 이처럼 대금을 받지 못한 지역 영세업체가 40여 곳에 이릅니다. 피해 금액만 8억 원이 넘습니다. 장비를 댄 일부 업체들은 공사비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원청업체인 대기업 건설사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바꿔 대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비는 한 70%, 자재는 한 30%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전체 8억 원 다는 못 드리고 우리도 하여튼 거기에 상응하는 거 한 6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역 영세업체들은 대금 일부를 떼이는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역 영세업체의 피해가 커진 데는 발주처인 익산구토관리청의 허술한 관리 감독 탓도 적지 않습니다. 설비라든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하도까지는 어떻게 좀 하는데 장비 때 애는 노인까지 저희가 다 직접 관리하기 힘들고. 국책 사업이라 믿고 공사에 참여한 지역 영세업체들이 대금을 떼일 처지에 놓이면서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민들을 상대로 실제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에 또 다른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이 2달 만에 5억 원이나 뜯겼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은행에 들어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가방을 들고 은행에 들어갑니다. 창구에 앉아 피해자들로부터 들어온 돈을 찾는 사이 밖에서는 또 다른 일당이 접선을 기다립니다. 비행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놔야지. 가자. 이따가. 중국에 본사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무작위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돈이 급한 서민들을 노렸습니다. 대부업체를 통해 실제로 대출을 받아준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훨씬 낮은 금리로 돈을 더 대출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융거래 실적을 위해 필요하단 말에 대출금을 이들에게 다시 보내줬고 그 뒤로 영영 돈을 찾지 못했습니다. 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더 저렴한 대출로 갈아타 주겠다. 이자도 현재 27%에서 4%까지 되는 대출이니까.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에만 15명으로부터 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는 청소부나 자영업자 등 모두 서민들이었습니다. 제가 좀 필요한 돈이 있었는데 이자를 낮게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한 거죠. 30살 박모 씨 등 1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중국에 있는 조직원 4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요금은 물론 예약 방식까지 시군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제각각이라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광역 운영센터를 만들어 제각각인 운영 방식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에 사는 지체장애인 홍예희 씨는 일주일에 한두 차례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콜택시 예약이 어려운 데다 요금도 비싸 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그 기본요금 범주에서 해결이 된대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도 5~6천 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전주하고 정읍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전북의 장애인 콜택시는 시군마다 요금이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10km를 가더라도 전주는 요금이 2,000원에 불과하지만 정읍은 2배인 4,000원을 내야 합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요금차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이용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콜택시 예약 시스템도 제각각입니다. 시군별로 위탁을 받은 단체들마다 서로 다른 운영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전라북도는 2년 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도지사가 콜택시 이용 대상자 선정과 요금 책정, 운영 방식 등을 만들어 권장할 수 있고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는데 말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사장되어 있는 거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설치해서 시군 간의 격차를 줄이고 그 통일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만이. 전라북도는 장애인 콜택시를 통합 운영할 센터는 설립하지 않은 채 시군의 예산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산 상황을 봐가지고 도 예산 부서하고도 상의해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저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거주지에 따라 천차만별의 요금을 내는 차별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서남대의 운명이 9월 초에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남대가 구체적인 인수 계획을 시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서남대 폐교는 확정됩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주 초 서남대에 대한 폐교 개고 조치를 내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압박과 새로운 인수자가 거론되면서 잠정적으로 시한을 늦췄습니다. 교육부가 통보한 최종 시한은 9월 10일. 수시 모집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비 횡령 금액 변제와 학교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내라는 것입니다. 9월 10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되지 않냐. 수시 모집을 하기 전에 좀 제출을 해달라. 정상화 계획서가 안 들어와 버리면 폐교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현재 인수 의향을 밝힌 한남대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남대 실사도 마쳤습니다. 의대 인증과 학과 편제, 교육용 재산 처리 문제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남대 인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서남대 문제를 폐교와 정상화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남대가 재정 기여자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 명분을 준 뒤 여의치 않으면 곧바로 폐교 수순을 밟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서남대는 1차 폐교 대상이고 서남대 설립자가 세운 나머지 3개 대학도 폐교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혀 사실상 폐교 쪽에 무게추는 실려 있습니다. 서남대 폐교 문제는 한남대가 어떻게 정상화 계획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2주 안에 결판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이른바 살충제 달걀 파동에 대한 정부 대응이 갈팡질팡하면서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조잔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을 비롯해서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에서 기준치의 70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이런 사실을 숨겼고 시설 출입을 통제하지도 않고 1년 가까이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부안군의 한 실내 게이트볼장입니다.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사에서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의 7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노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장에서 나왔다 소리는 못 들었어. 여기서 제품은 가져갔는데 나왔다고 소리는 못 들었어. 부안군의 게이트볼장 5곳에서 납성분이 기준치의 50배에서 7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부안군은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시설을 폐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용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까지 미처 못 챙겨봤고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 시민운동장의 인조잔디에서도 지난해 납이 기준치의 70배가 검출됐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건 시민 안전 차원에서는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좀 딱히 뭐.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도 납성분이 기준치의 75배가 검출됐지만 올해 어린이날 행사장으로 이용됐습니다. 좀 다른 곳에서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근데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거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봐요.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사에서 전북 지자체가 관리하는 21곳의 인조잔디에서 유해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사만 실시한 채 후속 조치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고 전라북도 역시 손을 놔버렸습니다. 통제를 하도록 한다든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후속 지침이나 이런 건 내려보는 게 혹시 없습니까? 저희가 따로 그거에 대해서 한 건 없고. 지난 2015년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납성분이 검출되자 전북교육청은 즉시 운동장 사용을 중단시켜 자치단체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된 21곳의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또 인조잔디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어서 환경단체들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윤상입니다. 지리산 고랭지 포도가 올해 처음 베트남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지난해에서는 마이산 고추 시장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시군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뉴질랜드와 홍콩 등지로 수출됐던 지리산 고랭지 포도가 베트남으로 수출국을 확대했습니다. 남원시는 4.5톤의 포도와 함께 춘향골 쌀과 추어탕 등 가공식품도 수출해 하노이 일대 3개 매장에서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호응을 해서 베트남 수출도 하고 우리 국내에서도 최우수 인정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산 농가와 소비자를 곧바로 연결하는 진안구원 마이산 고추시장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이산 고추시장은 날짜 끝자리가 4일과 9일 지난 장날에 맞춰 오는 10월 29일까지 열립니다. 옥정호 수변 관광도로 가운데 지금까지 나지 않은 15.8km 구간을 개설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실구는 섬진강댐 건설 후 50년이 넘도록 도로가 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정부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무주 반딧불 축제가 내일부터 무주읍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반딧불 생태 체험을 비롯해서 남대천 송어잡기 대신 토종 다슬기와 토종 치어 방류 행사도 진행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늘부터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모든 산란계에 대해 살충제 성분 27종과 DDT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달걀에 한해 살충제 성분을 검사했지만 시민들의 불신이 크다고 보고 오늘부터는 산란계로 성분 조사를 확대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닭고기 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엄격히 사용이 금지된 DDT 농약 성분이 검출되는지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읍면동별 인구가 최대 88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조사 결과 전북 읍면동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전주 효자 4동은 7만 4천여 명으로
845명인 진안군 용담면보다 88배가 많았습니다. 김 의원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와 비슷한 인구 편차가 나타난 만큼 지방행정체계의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